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IT 엔지니어 에밀리입니다. 디지털 강국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떠났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 혁신과 따뜻한 사랑을 찾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나눠볼게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일본의 아날로그 현실에서 좌절했던 순간, 운명처럼 마주한 서울의 첫 모습, 그리고 한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디지털 혁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한국에서 발견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된 에밀리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IT 엔지니어로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4년 전 일본 도쿄의 한 대기업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에서 일하게 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지요. 파리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일본의 IT 대기업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꿈꾸던 그 자리야. 친구들이 축하해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마천루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출근 첫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 놓인 것은 최신 컴퓨터가 아닌 낡은 데스크톱과 한 무더기의 종이 서류였습니다. 이건 진짜 일본의 IT 회사가 맞나요? 제 질문에 옆자리 동료는 쓴웃음만 지었죠. 놀랍게도 일본의 디지털 강국 이미지는 겉모습에 불과했어요. 회사 내부는 종이 문서, 도장 문화, 팩스 기계로 가득했고 이메일보다 종이 메모를 선호했습니다. 심지어 코드 변경 사항도 종이에 인쇄해 도장을 받아야 했죠.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물었더니 상사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소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직 문화였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커피를 준비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이 자연스레 저에게 맡겨졌어요. 야근은 의무처럼 여겨졌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는 건 암묵적으로 금지된 분위기였지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까? 저는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회사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진정한 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죠. 점점 저는 절망의 정글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꿈꾸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아날로그 세상, 그것이 제가 마주한 진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생활 6개월 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도착한 병원에서 접수 창구의 직원이 제 마이넘버 카드를 요구했죠. 마이넘버는 일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인데 이 카드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보여주세요. 창구 직원의 말에 가방을 뒤적이며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에밀리 씨, 이상하게도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네요. 직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는데 거기엔 전혀 다른 일본인 여성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두 보였죠. 이건 제 정보가 아닌데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진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마이넘버 오류가 해결되어야 진료비 청구와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시스템 오류 때문에 돌려보낸다니요. 제발요, 정말 아픕니다. 보험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마이넘버 오류를 해결하신 후 다시 방문해 주세요. 직원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도쿄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물에 젖은 신발, 아픈 배,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모든 것이 최악이었죠.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인가?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날 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화려한 기술의 나라, 효율성의 나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제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요.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한국지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생겼고 저는 2주간의 서울 출장을 가게 되었지요. 에밀리, 한국지사의 웹툰 플랫폼 개발팀과 기술 교류를 해오세요. 부장의 지시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K-팝이나 한국 영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일본보다는 덜 발전했겠지라는 막연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거든요.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니 몇 초 만에 모든 정보가 처리되었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기 시간이 훨씬 줄겠네요. 감탄했지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호텔 체크인도 놀라웠습니다. 종이 서류 작성 없이 모바일로 모든 것이 처리됐어요. 프랑스에서 온 에밀리 씨 환영합니다. QR코드로 객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의 말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 지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사원증 대신 모바일 앱으로 출입했고 엘리베이터도 앱으로 호출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IT 회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화이트보드 대신 디지털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흰색 셔츠에 네이비 블루 넥타이,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팀 리더 정우입니다. 그의 첫인사는 무뚝뚝했지만 또렷한 영어 발음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정우는 회의를 진행하며 웹툰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간결했지요.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씨, 저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디지털 통합이네요.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그가 다가왔어요. 혹시 한국 음식은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보이는 그의 관심에 조금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프랑스에도 한국 식당이 몇 개 있거든요. 대화가 시작되었고 점차 정우의 무뚝뚝한 첫인상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병원 방문이 필요해 걱정했는데 정우가 추천한 앱으로 예약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두 디지털로 해결됐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출장 일주일 차,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웹툰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는 일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지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코드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근한 줄 알았던 사무실에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고 있어요. 내일 발표 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제 옆에 앉아 코드를 살펴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복잡한 알고리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우 씨. 덕분에 훨씬 명확해졌네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요. 그때 정우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팀 웹툰 회식에 참석하실래요? 내일 저녁이에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모임인가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정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달 우리 팀이 좋아하는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다음날 저녁 회식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모던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웹툰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졌는데 특히 정우가 좋아한다는 내일도 맑음이라는 웹툰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무뚝뚝해 보였던 그의 다른 면을 발견했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강 야경 보여드릴까요?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일정으로 헤어졌고 저와 정우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강변에서 서울의 야경은 파리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항상 이렇게 빛나나요? 감탄하며 물었더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정우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일본에서 어떠세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디지털 후진성, 성차별,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까지. 정우는 말없이 경청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여기선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우 씨.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정우라는 사람을 통해 느낀 인간적인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서울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 일본의 일상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효율성과 인간적 교류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런지 일본의 아날로그적 답답함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여성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는 서울 출장 이후 더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에밀리 씨, 이 보고서도 정리해 주세요. 제 전문성과 무관한 사무 업무가 계속 쌓였죠. 어느 날 대형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상사는 제 의견은 묵살하고 남성 동료의 의견만 채택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제안이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에밀리 씨는 아직 일본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소. 상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홀로 좁은 아파트에 앉아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정우의 진지한 눈빛, 팀원들의 활기찬 토론, 그리고 한강의 야경까지.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정우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날의 한국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정우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에밀리 씨, 매일 반가웠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 프랑스어권 시장 담당 개발자 포지션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시면 정식으로 지원해보세요. 그의 답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력서를 정리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화상 면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면접장에서 정우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지요. 에밀리 씨의 경력과 기술력은 인상적입니다. 특히 프랑스어권 시장 진출을 위한 웹툰 플랫폼 현지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희망이 커졌어요. 면접 후 정우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에밀리 씨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인사팀의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왜? 그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도 소중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따뜻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첫날, 정우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일단 정착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우의 배려에 안심이 되었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았더군요. 웰컴 투 코리아, 에밀리. 정우의 팀원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어요. 은행 계좌 개설부터 교통카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종이 서류 한 장 없이 모든 게 해결되다니. 감탄했더니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분위기가 신선했어요. 특히 프랑스어권 웹툰 서비스 현지화 프로젝트에서 제 경험과 지식이 실제로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아이디어 덕분에 유럽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 같아요. 팀장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우와의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갔습니다. 업무 후 종종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인사동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골목길,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의 정취까지. 정우의 눈으로 본 서울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좋아요. 삼청동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보내려 했는데 퇴근 시간에 정우가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남산 서울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촛불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에밀리. 정우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산 산책길을 걸었어요. 밤하늘의 별들 아래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GCROIS 크유. GTAI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우 씨. 고백 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정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에밀리.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서로의 눈빛만 교환하다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언제 시간이 돼요? 그 어색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미 저녁 먹고 있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울타워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여성과 한국 남성, 문화와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길 바라요. 귓가에 속삭였더니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데이트했고, 때로는 정우의 아파트에서 한국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우는 인내심 있게 요리법을 알려주었어요. 프랑스 요리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어요. 에밀리 씨, 정우 팀장님이 웃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동료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꿈꾸던 디지털 혁신의 현장,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랑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그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께 당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느 주말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의 어머니.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설날 연휴를 맞아 정우와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정우의 고향집은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향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정우의 인사에 부엌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이 나오셨어요. 정우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렸지만 어머니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우에게만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거의 시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왜 하필 외국 사람이니? 한국 여자들도 많은데. 저를 배제한 채 한국어로 물으셨지만 기초 한국어를 배워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낯선 문화의 외국인이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로 나타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괜찮아요 라고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김장용 배추였어요. 김치 담그시나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네, 김장할 거예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김치를 어떻게? 망설이시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배추부터 씻어볼까요? 그렇게 저희의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고춧가루로 빨개지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헹구면서 어머니와 천천히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우를 만나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도 정말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양념을 조절했어요. 고춧가루 좀 더 넣어요. 그래야 맛있어진대. 처음으로 어머니가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는 동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담그셨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밤 정우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제 나라 같아요. 춘천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낯설었던 한국이 점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랑스어권 웹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어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에밀리 덕분이에요. 유럽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대표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어머니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월마다 춘천을 방문해 김치와 된장을 함께 담그며 한국의 어머니를 얻었다는 행복감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야,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해.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확신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이제 이곳이 내 집이라고 느껴져. 프랑스는 여전히 내 고향이지만 미래는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정우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귀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패스했습니다. 2년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에밀리, 이제 거의 한국인이네요. 동료들의 응원에 웃음 지었습니다. 아직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날 회사에서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씨, 다음 주 웹툰 기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세요. 유럽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의 요청에 긴장되면서도 기뻤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 이제는 한국 IT 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이니까요. 세미나 준비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우도 발표 자료를 검토해주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내 이야기가 모두에게 영감을 줄 거야. 정우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미나 전날 밤 정우가 이상하게 들떠 보였어요. 내일 발표 잘하길 바라.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발표 걱정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듀퐁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곧 한국 국적을 갖게 될 예비 한국인입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큰 힘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여정, 디지털 혁신과 인간적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감동, 그리고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전략까지 제 모든 경험을 진심을 담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고향을 선물해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놀라운 나라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듀퐁, 당신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청중들의 환호성 속에 정우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어 대답했어요. 네, 정우 씨. 한국,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청중들의 축하 속에 정우와 포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고 사랑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정우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축하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약혼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정우의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일본에서 눈물 흘리던 내가 이런 행복을 찾을 줄 누가 알았을까? 정우가 제 곁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후회 없어? 그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약혼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서울의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IT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찾은 디지털 혁신과 따뜻한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진 속 주인공들이 어떤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브라질 리우 카니발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와 삼바 댄서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발전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우는 배낭 하나만 메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 청년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깊이 있는 시선이었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지훈은 도시의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2월의 리우는 카니발 시즌이었고 거리 곳곳에서 삼바 리듬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이파네마까지 온 도시가 거대한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접해왔지만 브라질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특별했어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카니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산파드로모로 향했어요. 거대한 경기장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댄서들이 깃털과 구슬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나타났고 각자의 팀을 대표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어요. 지훈은 관중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댄서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댄서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렬했어요. 마치 음악 자체가 그녀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퍼레이드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댄서가 갑자기 관중석 쪽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찍을래요? 그녀가 포르투갈어로 말했지만 지훈은 그 의미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그는 일어서서 그녀 옆에 섰고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브리가다. 그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다시 퍼레이드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호텔 방에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은 그녀와 수수한 옷차림의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둘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히려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지훈은 왜인지 모르게 이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카니발 마지막 날, 지훈은 온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브라질의 마지막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축제 분위기에 조금 지쳐 있었어요. 사람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감동적이긴 했지만 평소 조용한 성격인 지훈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웠거든요. 해가 질 무렵 지훈은 코파카바나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다 프라이아라는 이름의 소박한 가게였어요.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곳 같았습니다. 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훈은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시끄러운 축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사진을 함께 찍었던 그 댄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화려한 카니발 의상 대신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아까 그분 맞죠? 사진 찍었던. 지우는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서투른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지우는 흔쾌히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무대 위에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어요. 큰 눈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야예요. 마야 산토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지훈도 자기소개를 했어요. 마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정말 멋진 나라죠. 한국 문화 정말 좋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했고 지훈도 여행 중 늘린 영어 실력 덕분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마야는 브라질 태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춤을 배웠고 지금은 전문 댄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삼바만 추는 게 아니에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K-팝 댄스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브라질에서도 K-팝을 배우나요? 물론이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릿 우먼 파이터. 다 봤어요. 한국 댄서들 정말 대단해요. 마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브라질 여성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가보고 싶어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서 한국 문화도 직접 배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야와 지훈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초기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왜 브라질에 오게 되었어요? 마야가 궁금해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일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여행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댄서로 활동하면서 가끔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특히 브라질에서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우는 마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고민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마야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K-팝만 봐도 그래요. 현대적인 비트에 전통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지훈은 마야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야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전통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마야가 계속 말했습니다. 궁중무용이나 탈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삼바도 브라질의 전통이지만 다른 나라의 전통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늘 생각해봐요.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야가 방금 한 말은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배워보고 싶으시군요. 네, 꼭 그러고 싶어요. 마야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브라질로 가져와서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문화교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마야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교류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제가 있잖아요. 마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지훈은 이 만남이 정말 특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깊은 공감대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마야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지훈과 마야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브라질 여행은 원래 며칠 더 남아 있었고 마야는 카니발이 끝난 후 잠시 여유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마야는 지훈을 자신이 다니는 댄스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거대한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음향시설도 전문적이었어요. 마야는 이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어요. 마야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K-팝 댄스와 삼바를 섞어서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지훈은 놀랐습니다. 마야가 단순히 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 춤 실력도 제각각이었어요. 마야는 먼저 K-팝 댄스의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바의 리듬과 움직임을 접목시켰어요. 자, 이제 K-팝의 정확한 동작에 삼바의 자유로운 느낌을 더해보세요. 마야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어요. K-팝 댄스의 정확성과 삼바의 유연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야의 가르침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야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마야와 지훈은 스튜디오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마야 씨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마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국 전통 무용 동작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마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훈 씨가 한국 전통 무용을 아시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여행 중에 배운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지훈은 스튜디오 중앙으로 나가서 몇 가지 기본적인 전통 무용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매우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마야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마야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K-팝 댄스에도 영향을 준 거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현대 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어요. 마야 씨가 말한 것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마야는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지훈이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씨, 정말 한국에 가면 절 도와주실 거예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야 씨 같은 분이 한국에 오신다면 정말 환영받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시니까요. 마야는 감동받았습니다.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훈의 브라질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야가 그를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카니발의 열기가 사라진 해변은 평온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죠. 여기서 일출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특별한 인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이번 만남이 정말 소중해요.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지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야 씨를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 교류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죠. 마야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인화한 사진을 보니 그 순간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은 마야와 수수한 옷차림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마야는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훈 씨, 사실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지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마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지훈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마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마야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마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죠. 지훈은 마야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마야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마야 씨,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시고 마야 씨의 꿈도 이루실 수 있도록요. 마야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이런 약속을 해주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해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약속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마야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나 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야는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지훈은 한국에서 마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야가 한국에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지훈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이 둘은 메신저와 화상통화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마야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에서 봤을 때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마야가 달려와서 지훈을 안았습니다. 정말 왔어요. 한국에 정말 왔어요. 지훈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야 씨, 정말 반가워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마야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게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에요. 브라질과는 정말 다르네요. 지훈은 마야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 길에 마야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모든 게 정말 깨끗해요. 한국의 문화 중 하나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질서와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야는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도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K-팝이나 K-드라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명동에 도착하자 마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최신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다니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져요. 마야가 감탄했습니다. 전통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네요. 지우는 마야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현대적인 면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야는 그 속에 숨어있는 전통의 흔적들까지 발견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전통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마야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반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군요. 마야가 놀라워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예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즐기는 거죠. 마야는 젓가락 사용에 애를 먹었지만 지훈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김치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맛이에요. 마야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자꾸 먹고 싶어져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김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었고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야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즐기는군요. 지우는 마야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녀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야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마야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었습니다. 홍대 거리였습니다. 젊음과 예술이 넘치는 이곳에서 마야는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삼바와 케이팝을 융합한 그녀만의 독특한 춤이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 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 격려했습니다. 마야 씨의 진정성은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음악이 시작되자 마야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브라질 삼바의 열정적인 리듬과 케이팝의 정확한 동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한국 전통 무용의 우아한 손동작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분 정말 대단하네요. 한 관중이 말했습니다. 브라질 춤인가요? 케이팝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마야는 춤을 추면서 관중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야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마야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 정말 좋아해서 한국에 왔어요. 사람들은 마야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춤을 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한 여대생이 말했습니다. 브라질 춤과 케이팝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마야는 기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마야의 춤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것이었어요.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댄서가 홍대에서 삼바와 케이팝을 융합한 춤을 춘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유되었어요. 댓글들도 뜨겁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이런 문화 교류가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분 누구세요? 더 보고 싶어요.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마야의 진정성이 이렇게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마야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강사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정말요? 마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문화센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마야 씨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마야는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마야가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항상 10,000원이었어요. 브라질 삼바와 한국 문화를 융합한 그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야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마야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전통무용 연출가예요.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일하고 있고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창작 작품도 만들고 있어요. 마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브라질에서 마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누구인지보다 마야 씨 자체가 좋았거든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야 씨가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야는 감동받았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한국 전통무용을 배우는 것을? 마야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야 씨의 삼바와 융합한 새로운 작품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마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 후 서울시 다문화축제에서 마야와 지훈의 협업 작품이 공연되었습니다. 브라질 삼바와 한국 전통무용이 융합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무대 위에서 마야는 한복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선과 삼바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지훈도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무용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어요.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마야가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K-팝이 좋아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2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제 춤과 융합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문화교류는 단순히 서로 다른 것을 섞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야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마야와 지훈은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네요. 마야가 지갑에서 브라질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야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사진을 찍을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찍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와 댄서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마야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댄스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브라질 문화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지훈과 마야의 사랑 이야기는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야는 종종 말합니다.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평생 가수를 꿈꾸며 살았지만 번번이 실패만 맛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K-팝 한 곡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버티며 길거리 버스킹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심지어 결혼과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겪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한국에 매료시켰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동네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죠. 1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스페인 전역의 오디션을 찾아다녔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까지 가리지 않고 달려갔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목소리는 좋은데 특별함이 없다. 기술적으론 괜찮지만 감동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정착해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카페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응원해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했죠. 30살이 되던 해 마리아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작은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가수의 소규모 공연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 따라 나선 길이었죠. 공연장은 생각보다 아담했고 관객도 20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마리아처럼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곡이 시작되는 순간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가수가 전달하는 감정의 깊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발라드 한 곡을 부를 때는 언어를 몰라도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정말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죠. 아, 이런 음악이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리아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음악이 과연 맞는 방향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었죠. 인터넷으로 그 가수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들어보고 한국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K-팝이라는 장르의 다양성,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까지. 마리아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가수들의 연습 과정이나 음악에 대한 철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음악에 임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음악이 탄생한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단순한 여행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마리아가 한국행을 결정한 건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한국 음악 영상을 보다가 문득 항공료를 검색해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마침 조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바로 예약을 했죠. 3주짜리 관광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당연히 걱정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를 혼자서 가다니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라며 만류하셨지만 마리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깔끔한 시스템, 친절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에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면서도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짐을 풀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거리를 걸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며칠 지나면서 마리아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계속 놀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고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배달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음식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은 물론이고 길거리 음식들도 맛있었어요. 특히 치킨과 맥주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죠. 스페인에서는 혼밥이 조금 어색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음악과 관련된 경험들이었습니다. 홍대나 강남 거리에서 들리는 음악,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K-팝, 그리고 우연히 본 버스킹 공연까지. 어디서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어느 카페에서 들었던 발라드 한 곡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와 가수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요.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주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다. 그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러 오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 다짐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는 몰랐지만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마리아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존재했던 걸까 싶을 정도였죠.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그냥 여행지라서 좋아 보인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행자의 시각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더욱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음악 시장은 더욱 어려웠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기는 점점 힘들었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어보고 K-팝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보면서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익혔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해 깊이 알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의 완성도가 높았어요.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마리아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음악,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요.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시도했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답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언어 장벽, 비자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무엇보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번 여행 다녀온 게 전부인데 뭘 그렇게 확신하느냐,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는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와서 성공한 사례들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몇몇 가수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으로 커버곡을 부르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6개월 정도 고민하고 준비한 후 마리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한국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녹음 장비도 간단한 것뿐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봤습니다. 첫 영상은 인기 있는 K-팝 발라드였어요. 가사를 달달 외우고 발음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부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영상 편집도 처음이라 서투르긴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업로드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봐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댓글이었는데 번역해보니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감정 표현이 훌륭합니다. 계속 한국 노래 불러주세요 라는 댓글들을 보며 마리아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음악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때부터 마리아의 새로운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커버 영상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마리아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곡을 선택했어요. 빠른 랩 부분이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는데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죠.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랩 부분을 소화해낸 것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댓글도 늘어났고 구독자 수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네티즌들이 마리아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상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곡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던 감성 발라드였어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메이크업도 했어요. 무엇보다 감정을 담아서 부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녹음할 때는 한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며 불렀죠. 영상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이틀째 되니까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하루에 몇만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리아의 영상이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스페인 여성이 부르는 한국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다. 외국인인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한다. 더 많은 노래를 들려달라.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연예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소규모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당장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었죠.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관심과 인정을 한국어로 부른 노래 한 곡으로 받게 된 거니까요. 그때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길은 정말 한국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셨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실력을 더 늘려야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했죠.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6개월 정도 더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꿈을 향한 도전이었죠.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전해보게 해주세요 라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성공을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온 연락들을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마리아의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 허락해주셨습니다. 대신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돌아오기로 약속했죠. 마리아는 이번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아끼면서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도 할 각오였어요.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내렸을 때의 느낌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도전자로 온 거니까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숙소는 이번에도 홍대 근처로 잡았어요. 음악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길거리 버스킹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고생했지만 친절한 구청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버스킹은 정말 떨렸습니다. 기타를 들고 홍대 입구역 근처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 발라드였죠.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듣다가 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몇 곡을 부르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부르는 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외국인인데 한국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받은 후원금은 많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버스킹을 하면서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나가다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버스킹을 하면서 마리아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기획사들의 오디션에 참가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꾸준히 운영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오디션에서는 한국어 실력 부족을 지적받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제약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졌어요. 버스킹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3개월째 되던 달, 마리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음악 연습을 하는 생활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마리아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야식을 사러 오는 젊은이들, 그리고 술 마시고 들르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아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신인 발굴에 열정적인 곳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표님이 마리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더 늘려야 하지만 음악적 감성과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마리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계적인 연습 시스템,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 그리고 한국어 레슨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체계적이지만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다른 연습생들과 비교됐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음악적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6개월이라는 약속 기간이 다가오면서 마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릴 만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때 기획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마리아를 위한 취업비자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아 씨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대표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눈물이 났어요. 스페인에서는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과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해보거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죠. 취업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어요.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기획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몇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은 순간 마리아는 정말 한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기획사에서도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활동은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었어요. 외국인 가수 특집 편이었는데 마리아도 참가하게 된 거죠.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방송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실패, 한국에서의 도전, 그리고 지금의 꿈까지. 진솔한 이야기와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방송 후 마리아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로 마리아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작은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번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관객들이 마리아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한국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 웬만한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기분이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심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인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획사 동료들도 마리아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1년 정도 지나면서 마리아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방송 출연, 꾸준한 유튜브 활동, 그리고 소규모 콘서트까지. 수입도 생활할 만큼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팬층이 생긴 게 가장 기뻤습니다. 팬들과의 만남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팬사인회에서 만난 분들이 마리아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악성 댓글을 받기도 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견뎌냈어요. 2년째가 되면서 마리아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더 노력해야 했고 더 많은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 남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음악 관련 행사에서 만난 그는 마리아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남성은 준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보다 3살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리아의 음악적 재능을 높게 평가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마리아의 한국 적응을 많이 도와주었고 마리아도 준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죠. 6개월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외로움도 덜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소규모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마리아의 부모님도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마리아의 한국 생활을 직접 보시고 안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하셨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활동도 준호의 도움으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겼고 음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어요. 스페인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마리아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문화에서 자란 준호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와 마리아의 독립적인 성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쪽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음악 활동에 대한 관점 차이도 문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했지만 준호는 가정에 더 신경 쓰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자는 준호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결정적인 갈등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마리아는 아직 음악 활동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죠? 라며 마리아는 속상해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결혼 1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너무 다른 삶의 방향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과정은 원만했지만 마리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스페인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사랑하는 건 준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사랑은 떠났지만 꿈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조차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마리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겪어봤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음악 활동에 다시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오리지널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좌절, 한국에서의 도전, 사랑과 이별까지 모든 경험이 음악의 소재가 되었죠. 첫 번째 자작곡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마리아 언니의 노래를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저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계속 쫓을게요. 라는 메시지들을 보며 마리아는 자신의 음악이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마리아의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정규 앨범도 발매했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도 여러 번 열었어요.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5년이 흐른 지금 마리아는 한국 음악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정규 팬클럽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후배 외국인 가수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죠.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신처럼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라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한국어 실력도 이제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 되었어요. 방송에서도 유창하게 소통하고 가끔은 한국 사람들이 마리아가 외국인이라는 걸 깜빡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리아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서로 나누고 싶어요. 음악이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마리아는 말합니다. 스페인에서의 실패는 저에게 한국으로 오는 티켓이었어요. 모든 좌절과 도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진짜 삶이었어요. 오늘도 마리아는 무대 위에 섭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의 무대가 바로 여기 한국이라는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